화창한 봄날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누군가의 아침이네요. 허둥지둥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의 고단한 아침을 떠올리면 이 평온한 풍경이 부럽기도 좀 낯설게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계절의 고요함을 바라보게 되기까지, 흔들리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마주하게 되기까지, 그 또한 전쟁 같은 직장인의 삶을 꽤나 오랫동안 지독하게 살아냈다고 합니다. When I was working for think tanks or of Microsoft, it was lots of long hours, 50, 60-hour weeks, working on a whole bunch of different projects at the same time. I was in real danger, ultimately of burning out, or of the client's needs changed, or something changed in the schedule, and I had planned out finishing this thing and then going to this one, and all of a sudden, I had to try and do both of them at the same time. And that kind of thing was very frustrating. Probably in the morning you'd have, a meeting for an hour and then get out of that and maybe have more stuff from that meeting, and then maybe you'd have lunch, maybe you wouldn't, and then maybe some more meetings in the afternoon. We're producing a report and it's got to go out at the end of the day. I ended the day feeling exhausted and feeling like I had gotten nothing done on the really big things I was trying to do. 어쩌면 그의 악몽 같았던 어제가 당신의 오늘과 닮지는 않았나요? If you don't demonstrate your loyalty to your company or your commitment to your work or to your clients, you could be replaced, right? There's always someone else who is willing to take this job. And so if you're not willing to put in the time, someone else will. So for all of those reasons, I think that we come to see overwork as something that we have to do and that we ought to want to do. 누군가의 무엇으로 살지 않겠다, 일만 하며 살지 않겠다 결심한 그의 인생에는 흐트러진 일 대신 차분한 여유가 찾아왔고, 그는 휴식에 관한 책을 쓰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Okay, let's go, guys. 그는 과거처럼 살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시간표를 갖고 휴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강아지들과 함께하는 오후 산책은 하루 일과 중 빼놓을 수 없는 그만의 휴식 방법입니다. 모니터 바깥 세상에서 자연을 호흡하고 새로운 영감을 떠올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We sometimes say we'll rest when we're done with everything else. But we're never done with everything else these days, right? There's always more to do, more things we could work on, more things we could try. And so, we have to say we're going to set this time aside for going for walks or for hobbies or for other things, and to really try to stick to that, despite all of the distractions, despite all of the other things that the world tries to put in our path.
일에 치이고 쫓기지 않는 휴식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은 오후의 일상을 위해 짧은 낮잠을 즐기는 알렉스처럼 말이죠. 오후의 햇살 아래 누우니 세상이 더 환하게 보이네요. 퇴근 시간입니다. 직장인의 무거운 겉옷을 벗고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죠. 그러나 꽉 막힌 도로처럼 그 이동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 퇴근 시간에 발이 묶인 게 아니라 일에 묶인 한 남자가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 20년 차의 강준구 씨. 일은 그의 자부심이자 때론 견뎌야 할 무게였습니다. 매년 자기를 입증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어느 하나는 뭐 경쟁 입찰이 잘 되는 해도 있고 안 되는 해도 있거든요. 근데 올해 되게 잘 돼도 해가 바뀌면 그 다음에 1월 1일이 되면 택시미터기를 0으로 꺾는 것처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매 순간 열정을 다했던 준구 씨. 커피도 마시고 낮잠도 자는 휴식 있는 일터를 꿈꾸지만 칼퇴는 바람일 뿐.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이 얘기는 좀 이제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20년을 했는데 휴가를 제가 3일 이상 내본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에. 결혼식을 하기 전날 밤 11시 반까지 근무를 하고 결혼식하고 그때 한 일주일 그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근무를 했었죠. 열심히 공부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광고 회사에 취직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일만 하면, 그렇게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100m 달리기를 여러 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마라톤인데 42km를 마지막에 다 뛰고 나서 기록을 재는 게 아니라 100m씩 쪼개서 420번을 사실은 기록을 재고 비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아닌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명언이 있다지만 어쩌면 우리도 준구 씨처럼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 흐름에 떠밀려 다녔던 건 아닐까요? 멈추지 못하는 불안한 주행은 위험을 예고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눈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병이나 바이러스 이런 게 아니고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자기 면역 공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면역 공격을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이게 검은 점이 있더라고요. 이 영역은 앞으로 제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살 건지 생각을 해봐라. 근데 그때 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우리 애들은 못 볼 수도 있다. 이 같이 지내는 시간이 앞으로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꼭 일만이 최선이 아니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40 문턱을 훌쩍 넘은 그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늦은 퇴근길에 찾은 곳은 일명 어떡하지? 미래를 고민하는 직장인 모임. 광고계 후배들과 만든 수다 모임이랍니다. 조금 더 휴가를 많이 안 가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 뭘 해준 거 아니고? 아닐 것 같은데 무슨 일을 설렁설렁 한 거지. 일을 설렁설렁. 20년 동안 휴가를 정말 3일 이상을 한 번도 못 가본 거지. 신혼여행 때 빼고. 이게 옛날에는 내가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거든, 후배들한테. 병원이나 이렇게 회사 갔을 때. 야, 나는 뭐 쉰 적이 없어, 뭐랬는데. 너 며칠 썼어 휴가? 며칠 남았어?
저는 15일 나갔어요. 지금? 진짜? 그럼 왜 못 쉰 거야, 오늘? 아니, 주말에도 출근을 하는데 평일날 어떻게 쉬어요? 주말에 집에 있어도 계속 뭐 유튜브로 보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막 내일 뭘 OT를 줘야 되는데 주말에 집에는 있지만 그 OT를 줘야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막 이러면 그건 휴식이 아닌 거죠. 아직 직장 생활을 덜 했어. 너 몇 년 했지? 직장 생활 덜 했어. 13년. 스위치를 끌 수 있어요. 업무 스위치를 끌 수 있어요. 그 노하우가 생겼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끌 수 있는 상황에 일해야 되는데 끌면 안 되잖아요. 아, 그건 아니지. 일이 없다는 얘기잖아. 일이 없다는 얘기야. 그 상황이 휴식. 재수학원 보면 그런 격언이 있어. 오늘 쉬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네요, 우리가. 휴가를 엄청 타이트하게 계획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과연 그 휴가는 쉬는 휴가인가? 아니면 휴식인가? 아니면 그 역조차도 강행군인가? 나를 위해서 내 공간에서 나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이제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리는 거죠. 왜냐면 평상시에는 가족들이랑 잘 못하는 거니까 저 혼자 할 수 있는 3일이 주어진다면 전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자, 제가 우리 모임의 구호를 보면은 따라주기 바랍니다. 어떡하지? 잘 되겠지? 애들 키우는 집의 아침이 다들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집안일 하랴 애들 챙기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놀아. 헌데 엄마 혼자 열일을 하는 동안 방 안에 콕 박혀서 컴퓨터만 하고 계시는 아빠 경묵 씨. 부랴부랴 애들 챙겨 어린이집 가느라 종종 걸음인데 내다보지도 않으시네요. IT 업계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묵 씨. 타이머까지 맞춰가며 작업에 몰두해 있습니다. 마감이라도 닥친 걸까요? 초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20분에) 맞춰져 있는 타이머에 시간이 줄어들수록 일에 속도를 냅니다. (5분) 정도 쉬고 다시 타이머 걸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할 때 하루에 한 8바퀴에서 16바퀴 정도 돌아요. 일을 좀 더 잘하고 싶다, 좀 성공하고 싶다 정도였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이렇게까지 자신을 재촉하며 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 낳고 나서부터 이제 드는 생각이었어요. 뭐냐면은 어느 갑자기 제가 죽는 상황, 혹은 불구가 되거나 아니면 크게 다치거나, 그래서 제가 가장으로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그랬을 때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이제 커진 거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는데 그걸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겪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마음이 쫓기는 거죠. 불안하고. 이런 불안감 때문인지 경묵 씨는 몇 년간 개운한 잠을 자본 적이 없답니다. 커피 내렸어요. 커피 마셔서 정신 차리고, 네. 아침에 반수면 상태로. 결혼 초에는 이렇게까지 일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름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여가라고 해야 되나? 건강을 챙길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일을 많이 하면서 그런 시간도 없더라고요. 네. 병원 가거나 이러는 것도 잘 못하고 있고. 두 아이의 아빠,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중압감에 그는 쉬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바깥에 보면서 잠깐 쉬는 데가 호흡이 안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던 일 일단 중단하고 뭐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일단 병원에 가기 전에 일단 좀 알아봤을 때는 신체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른 문제인가 싶어서 이제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그랬었죠. 그리고 심리 상담 받을 때도 이제 좀 쉬거나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모르겠는 거죠. 아, 그렇구나. 17살에 IT 업계에 뛰어들어 20여 년을 내리달렸고 사업체를 꾸릴 만큼 성공도 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걸어온 그 길에 자신을 위한 휴식은 없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더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백엔드가 바뀔 건 없는데 네. 마크업하고 디자인을 새로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철두철미하고 빈틈이 없는 경목씨네요. 이런 경목씨를 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업종이 이게 공돌이의 뭐 어떻게 보면은 개발 관련된 일들이 하시는 분들이 다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 못 놀아봤던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일만 하다가 커와서 이제 여가 시간들이 조금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그때 어떻게 보내야 될지 다들 몰라 하는 것 같아요. 안 해봤으니까.